그래서 중복순열 중요한 개념이 뭔지 그냥 그렇게 밑줄 몇 개만 치고 넘어가고, 그런 다음에 우리 어디야? 그 문제들 보면서 간단하게 유형들 한번 확인하자. n개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n개를 선택하는 거를 중복순열. 즉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부분, 집중해야 되는 부분은 중복을 허락한다는 부분이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조합은 n개 중에 얼개를 선택하는 경우 nC얼 맞지? 그리고 n개 중에 얼개를 선택하여서 그거를 배치하는 경우 nP열 이렇게 얘기를 했고, 얘를 순열, 얘를 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얘기를 했을 거야. 맞아? 그래서 우리는 이거는 nC얼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n파이열, 뭔 차이냐면 중복을 허락한다 이 얘기야. 이해가? 넘어갈게. 중복을 허락한다는 개념이 가장 중요한 개념이었고, 내려가면서 보자. 함수의 개수 같은 경우에는 항상 나와. 경우의 수에서 있잖아. 함수가 빠지잖아. 안 돼. 알았지? 그리고 이거는 경우의 수에 대한 그 단원이라 얘기를 해주는 건데, 색칠을 한다거나 테이블에 둘러앉는다고 얘기를 해보자. 그때 이렇게 정삼각형이 있어. 이 경우에 우리 이제 뭐 순서를 따져주고 방향을 따져줄 텐데, 이 경우에는 처음에 구별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주의해야 돼. 알았지? 응. 넘어가서 이거부터 얘기를 하도록 하자. 중복순열의 특이점은 다시 한 번 더 말했지만 골랐던 걸 어떻게 할 수 있다? 중복하여 골랄 수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야.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택하여 만든 단어를 전송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단어가 몇 자라는 얘기야? 세 자라는 얘기지. 어. 근데 전송되는 단어에 A가 연속이면 어떻대? 수신이 불가능하대. 이해가? 그럼 이 뜻은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건을 무시하고 중복을 허용하여서 세 개를 택하여 만들 수 있는 단어는, 단어의 경우의 수는 몇이 될 것 같아? 그치? 그냥 공식으로 생각하지 않고도 아, ABC 다 들어갈 수 있지, ABC 다 들어갈 수 있지, 이렇게 되니까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라는 거지. 그치? 즉 공식으로 다시 대입을 해서 생각을 해주면,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얼개를 택한다. 다시 한 번 더. 이해가? 서로 다른 세 개의 문자 중에서 중복을 허용하여 세 개를 택하여 문자 단어를 만든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A가 연속돼서 수신이 불가능한 경우는 27 빼기 맞아? 어떤 경우가 있을까? AA, ABC 맞아? 또 A 여기고 ABC 맞아? 그게 또 뭐가 있어? 응? 가운데가 ABC인 경우가 뭔 말이야? 그건 되지. 그건 되지. 왜냐면 A가 연속대면이라고 한 거니까 이렇게 붙어 있을 때만 안 되는 거야. 그럼 다시 보면 봐봐. 알아서 이제 구별해서 보고, 이 경우 안 되는 거고,
이 경우 안 되는 거야. 딱 끝이야. 그 대신 이거랑 이거가 중복된다는 거를 생각했을 때 다섯 가지 경우가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22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넘어갈게. 서로 다른 8자루의 볼펜을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주겠대. 2명이 모두 적어도 한 자루 이상의 볼펜을 받도록 나누어 주는 방법의 수래. 그러면 서로 다른 8자루의 볼펜을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 준대. 남김없이 나누어 주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이거 빼고 우리 어떻게 풀 거냐면 모든 경우의 수 빼기 하나도 못 받는 경우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 거야. 이해가? 즉 2명 중에서 1명이 모두 못 받는, 그러니까 한 자루도 못 받는다면 1명이 모두 다 가져갔다는 얘기지. 반대로 그러니까 너가 한 자루도 못 받았으면 내가 모두 다 가져갔다는 얘기고, 내가 한 자루도 못 받았다는 건 너가 한 자루도 못 가져갔다는 얘기, 너가 모두 다 가져갔다는 얘기야. 즉 일단 전체 경우의 수 8파이 2 이해가? 이해가지? 잠깐만. 서로 다른 8개의 볼펜을 2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눠준다. 아니 근데 나는 이거 사실 막 공식을 구별해서 풀고 싶진 않거든. 그래서 사실 답이 없는데 나 같으면 어떻게 풀 것 같냐면 8개의 볼펜을 중에 2개를 뽑아. 그 다음에 얘네들을 그 학생들에게 그러니까 2명에게 그냥 각각 나눠줘. 그러면 8개 중에서 2개가 각각 뽑혀서 A와 B에게 랜덤하게 돌아갔겠지? 그럼 우리가 남은 건 뭐야? 6개지. 얘 하나당 갈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야? 아니 얘가 갈 수 있는 경우의 수, X가 갈 수 있는 2가지지.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고 얘도 2가지야. 즉 뭐란 얘기냐면 6개의 볼펜은 2의 6제곱의 경우의 수를 가지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면 뭐가 좋냐? 8개 중에 2개가 일단 임의적으로 배치됐기 때문에 모두 다 가지고 있고 나머지 6자루는 랜덤으로 배치가 된다는 거지. 이해가? 그래서 28 곱하기 2의 8? 잠시만. 14, 18. 일단 잠깐 답이 이거거든. 잠시만. 다른 방법이 있고 이 방법이 있는데 왜 이 방법이 안 되나 생각을 중인데, 다른 방법 일단 처음에 말해줄게. 이게 왜 안 되는지 내가 생각을 해볼게. 방금 내가 말했던 여사건으로 할 거야. 전체 빼기 A, B가, 그러니까 A 또는 B만 가져가는 경우로 이렇게 얘기를 할 거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는 몇 가지야? 그치? 그러니까 이거니까 2의 8제곱이겠지? 이거가 256이야. 맞아? 다 A에게 가는 경우는 한 가지, 다 B에게 가는 경우는 한 가지다 보니까 빼기 1 더하기 1 해서 254가 되는 거야. 사실 이거겠지 그러면. 근데 이게 공식으로 생각을 하잖아. 그럼 나 때도 그랬던 것 같아. 공식으로 생각하면
그 공식을 이해하려고 그래. 그 공식 어차피 다 상식에서 나온 거라서. 그래서 그냥 너가 상황을 보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거야. 내가 가르쳐줬어도 아마 이렇게 가르쳐줬을 거야. 공식을 외우는 게 아니라. 알았지? 상황을 보고 공식을 그냥 공식을 사실 뭐 생각할 필요도 없는 거지. 이것만 알아두고 풀면 되는 거야. 근데 왜 내가 했던 건 안 될까? 그건 내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 뭐 충분히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내가 여기서 말을 해주고 싶은 부분은 그 공식으로 모든 걸 접근하려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고 해야 돼. 경우의 수는. 왜냐면 상황마다 다 달라지니까 모든 문제가. 4개의 전구가 일렬로 장치된 신호판이 있어. 이 전구의 켜짐과 꺼짐으로 어떤 신호를 만들다고 할 때 최대 몇 가지의 신호를 만들 수 있니? 모두 꺼진 것은 신호에서 제외한대. 2, 2, 2, 2. 그래서 2의 4제곱 빼기 한 가지에서 15겠지. 봐봐. 이거 문제에서 풀라고 하면 뭐 이렇게 해서 풀라고, 만약에 공식을 쓰면 이렇게 풀라고 할 텐데 서로 다른 2개 중에서 4개를 선택한다. 뭐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니야? 이 공식을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냥 머리로 생각하는 게 어때? 이렇게 해. 이거 같은 경우에도 시각장애인을 위한 문자체계 하나인 브라유 점자는 그림과 같은 6개의 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점들 중 볼록하게 튀어나온 점들의 개수와 위치로 한 문자를 결정한다. 이때 적어도 하나의 점은 튀어나와야 한다. 브라유 점자체계에서 표현 가능한 문자의 개수 몇 개일 것 같아? 일단 어떻게 구해야 될까? 6의 2제곱? 왜 6의 2제곱이야? 봐봐. 얘가 나와 있거나 들어가 있거나 2가지지. 2의 6제곱 마이너스, 응? 다 들어가 있는 경우 1가지. 이해가? 생각을 해봐. 왜 6개가 너가 들어가고 나온다고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의 입장에서 먼저 보고 크게 가는 게 경우의 수의 문제야. 그래서 하나의 점자가 하나의 점자의 입장에서 보면 들어가거나 나오거나 들어가거나 나오거나잖아. 그거야. 일단 내려갈게. 중복을 허용하여 0, 1, 2, 3, 4를 만들 수 있는데 4자리 자연수의 개수를 구하래. 맞아? 이거 공식으로 나 안 풀 거야. 4자리 자연수라고 하면 먼저 이렇게 나타낼 거고 요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개수 몇 개야? 요게 들어갈 수 있는 숫자 개수 몇 개야? 계속 5개겠지? 그래서 4 곱하기 5의 세제곱. 이해가? 0, 1, 2, 3, 4 중에서 자연수의 크기를 작은 순서로 나열할 때 3천은 몇 번째 숫자니? 이거 우리 언제 배웠냐면 그때 그 오름 내림 뭐 백과사전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때 백과사전 순서대로 뭐 ABC 순서대로 막 해소하는 문제들이 있었을 거야.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한 자릿수부터 먼저 생각을 하는 거네. 그러면 한 자릿수는 경우의 수가 4개고 두 자릿수는 경우의 수가 4 곱하기 5니까 20이고 세 자리는 4 곱하기 5의 제곱이라서 100이고 맞아? 네 자리. 이제 네 자리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렇게 해야 돼. 왜냐면 봐봐, 생각해봐. 우리 예전에 ABCD 할 때도
CBAD의 순서를 구하려면 A 몇 개 있는지 살피고 B 몇 개 있는지 살피고 C, B, 뭐 AD 뭐 이런 C, A 몇 개 있는지 살피고 CBAD 이렇게 했었잖아 우리. 이해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세 자리 네 자리하고 1 5 곱하기 5 곱하기 5 2 5 곱하기 5 곱하기 5 그 다음이 바로 3000일 거 아니야? 맞아? 이해가? 그래서 4 더하기 20 더하기 100 더하기 1000의 자리는 125 2000의 자리도 125 더하기 다음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하면 되겠지. 그래서 124 더하기 250 더하기 1이니까 375. 이해가?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실 보니까 말하는 게 혼동하지 말고 그냥 직접 곱셈 법칙을 활용하여 문제를 해결해라 라고 얘기하잖아. 여기서조차 말을 해주는 거야. 굳이 공식 쓰지 마세요. 내 말 들어. 이번엔 함수의 개수 문제인데 이거 함수의 개수 이런 거 나오면 내가 무조건 이거 그리라고 했지. x에서 y로 함수의 개수는 정의역이 그냥 아무데로나 가면 되기 때문에 뭐야? 3의 4제곱. 아이 너 공식 쓰려고 하지 마. 너 공식 쓰려 했지 방금. 아니야? 얘가 갈 수 있는 경우가 세 가지인데 그럼 3 곱하기 3 곱하기 3 곱하기 3이니까 3의 4제곱이겠지. 이해가? 그래서 3의 4제곱이 정답일 거고 이거 중에서 F1은 7의 함수의 개수 얘는 이미 정해져 있어. 그러면 3 곱하기 3 곱하기 3이겠지. 1 곱하기 이렇게. 이해가? 얘 같은 경우에는 함수 중 치역과 공역이 일치하는 함수의 개수래. 이해 갔어? 뭔 뜻이야? 치역이 다 쓰여야 된다는 얘기지? 그러면 제가 생각 중이야. 전체의 경우수에서 치역이 한 가지인 경우랑 치역이 두 가지인 경우를 빼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 한번 풀어보면 3의 4제곱에서 저기 하나인 경우는 3 더하기 저기 두 개인 경우는 32에 하기 4제곱 마이너스 2 16 14 3 12 45 해보자. 이해가? 내가 한 풀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치역 하나인 경우 치역 두 개인 경우를 해준 거야. 치역이 하나이려면 뭐 만약에 하나다 1로 간다면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일 건데 경우의 수가 생기는 이유는 5, 6, 7 중에서 우리가 어떤 거를 치역으로 할 거냐를 선택하기 때문에 3인 거고 이 3C2 같은 경우에는 3개 중에서 어떤 걸 치역으로 우리가 선택할 거냐 해서 3C2야. 그리고 이 경우에는 그러면 두 개 중에서 애들이 선택을 해서 가야 되잖아. 그래서 2의 4제곱인데 만약에 우려하는 대로 한 곳으로 다 몰려봐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즉 치역 두 개 중에서 하나 또는 나머지 하나로 몰리는 경우가 총 두 가지니까 2의 4제곱 마이너스 2. 그래서 3 더하기
3 곱하기 14 이렇게 이거를 빼주면 되는 거야. 81에서. 이해가? 함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런 식, 그러니까 전체에서 빼기 어떤 경우, 뭐 한 곳으로 몰리는 경우, 그런 예외들을 빼주는 문제들이 많다. 이 경우에는 하나가 0을 만족하면 되기 때문에 얘가 0을 만족하든 얘가 0을 만족하든 둘 다 0을 만족하든 두 가지로 나눠서 문제를 각각 더해주면 된다. F1은 0이고 F3은 난 0인 경우, F1은 난 0이고 F3은 0인 경우, 둘 다 0인 경우. 그치? 근데 우리가 여사건을 배우는 이유는, 여집합을 배우는 이유는 그 나누는 게 그러니까 나눠서 푸는 게 정석이지만 그 나누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경우에는 여사건으로 해서 풀어라. 전체 빼기 여사건. 그래서 우리가 여사건을 배우는 거야. 그냥 배우는 게 아니라. 됐어 혹시? 이렇게 하고 혹시 모르는 거 생기면 더 질문해. 알았지?